문재인은 치매입니다. 치매라는 증거를 4가지로 나누어 말해보겠습니다. 첫째,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자를 혐오하면서 시진핑, 김정은은 좋아합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독재자라는 말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까지 독재자라는 프레임으로 주구장창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은 국민들이 보지도 못하도록 하며 프레임을 씌우고 저급한 비난을 합니다. 좋습니다.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일관성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재를 싫어한다고 하면서 중국, 북한 독재자는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우선 중국은 시진핑의 독재 시대가 열렸습니다. 3년임은 물론 종신 집권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018년 3월 11일 오후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독재자 출연을 막기 위한 임기 제한을 없앤 것입니다. 시진핑은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도 강력하게 억압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는 물론 강하게 억압하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로 교회를 폭발시키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사례를 들면 작년 7월 4일 상하이 한 여성이 시진핑 사진에 먹물을 뿌리며 시진핑 독재 반대 외쳤고 중국의 지식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칭화대 시장룬 교수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소논문을 통해 중국은 문화 대혁명 시대로 회귀하는 중이라고 비판하며 지난 3월 개헌으로 폐지된 국가주석 임기제를 복원하고 개인 숭배 풍조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원광 중국 산둥대 태임 교수가 미국 방송과 전화 인터뷰를 하며 시진핑 주석의 외교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터뷰 도중 공안으로부터 끌려갔습니다. 이외에도 시진핑 독재에 반대하는 시민저항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독재자 시진핑과 함께 가겠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고 중국몽과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독재자라고 하면 입에 거품 물고 소리를 지르는 인간들이 중국 시진핑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독재자 시진핑을 좋아하는 것 보니 문재인은 치매 환자가 맞습니다. 또한 세계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에게도 싫은 소리 안 합니다. 이제는 독재자 김정은하고 여러 번 손잡고 웃기까지 합니다. 소름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독재를 싫어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면 김정은 얼굴에 뺨을 때려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손잡고 대화하고 냉면까지 먹습니다. 그리고 독재자에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돈으로 북한 독재 정권을 지원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UN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까지 말입니다. 이번에는 쌀까지 퍼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독재자 김정은을 연명해 주려고 속된 말로 발광을 합니다. 그렇게 독재 타도 독재 반대를 외치는 좌파 세력들의 이중성입니다. 문재인은 중국, 북한, 그리고 홍콩까지 그들의 인권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니 문재인 치매가 맞습니다. 둘째,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들이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침묵을 합니다. 그들은 늘 스스로를 민주화 세력이라고 자랑하며 다닙니다. 그런데 홍콩 민주화 운동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가서는 5.18은 민주화 운동이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민주화 운동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까? 공산주의 이념 4대 국가 중국이라서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해 침묵하십니까? 당신들이 너무나도 존경하는 국가라서 비판할 수 없는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공산주의 독재국가 중국에게 저항하는 홍콩이 너무 꼴 보기 싫겠네요. 민주화 세력이라는 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도 청와대 내에서도 공식 발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그러고도 민주화 세력이라 할 수 있습니까? 21세 현대사회에서 아직도 꼴통같은 좌파 이념에 미쳐서 사는 당신들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고 좌파 독재 세력이며 대한민국 전복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라고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는 침묵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인권이 무엇을 말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PDNL 주사파 운동권들만을 위한 인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인권 변호사라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6명의 자국민들이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풀어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고현철, 선교사 외에 2명입니다. 인권이 전혀 없는 최악의 집단 북한,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개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하고 고문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행태에 대해 침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 문재인은 끝까지 침묵을 일관하며 한마디도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자국민 인권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독재자 김정은과 손잡고 웃고 떠들 생각만 하는 치매 환자입니다. 진정한 인권 변호사라고 한다면 북한에 있는 동포, 북한 동포 인권에 대해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되며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자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5.18 행사 때 광주의 진실 알리는 일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했다면 북한의 추악한 인권 실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알리는데도 당연히 앞장서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는 것은 아름다운 인권 운동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진정한 본업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문재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자국민을 구출해 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북한, 김정은 타령하는 걸 보니 명백하게 문재인은 치매 환자 맞습니다. 넷째, 역사를 보면 북한과 중국, 일본에게 큰 피해를 봤는데 문재인은 일본만 미워합니다. 6.25 전쟁은 북한의 남한 침공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북한 인민군이 242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공격해 온 것이 그 시작입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 2일 동안 벌어진 전쟁입니다. 남한 민간인 사망자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 13만여 명, 부상 23만 명, 납치 8만 5천여 명, 행방불명 30만 3천여 명으로 모두 100만여 명의 남한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유족회와 학자들은 학살된 한국인만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반도를 내정 간섭과 조선 왕조를 통치해왔습니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온 나라입니다. 온갖 피해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에게는 분노를 느끼지 못하고 일본에게만 분노를 느낍니다. 자신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을 합니다. 최근에는 문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체제 구축 끊임없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국내 정치도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치는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현실감과 판단력부터 챙기길 바랍니다. 치매 환자는 대통령 하면 안 됩니다. 치매 환자가 대통령을 하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치매 환자 문재인은 속히 하야해야 합니다. 속상입니다.